1636년 후반 알크마르의 한 술집 주인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7아이를 남긴 채. 삼촌이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건 현금이 아니었어요. 땅속에 묻혀있는 튤립 국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1637년 2월 5일 알크마르 고아원 경매장이 열렸어요. 삼촌은 국은 전부를 하루에 다 팔기로 했습니다. 미리 판 거래 21,000길더, 정식 경매 52,000길더, 소매 15,000길더, 하루 합계 약 90,000길더가 적혔어요. 90,000길더는 당시 중급 상인 연봉의 60배. 7아이는 한 사람당 13,000길더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술집 주인 아이들이 어떻게 하루 만에 그런 돈을 받았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한 달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달 전 12월 마지막 날 한 품종이 1파운드에 125길더였어요. 다음해 2월 1일에는 1,500길더, 한 달 만에 12배였습니다. 가장 비싼 샘페르 아우구스투스 1623년 1000길더에서 14년 뒤 10,000길더로 10배였어요. 다만 실제 거래는 확인 안 됩니다. 거래는 술집에서 이뤄졌어요. 국은은 땅속에 있고 물건을 넘기는 건 6월, 손에 쥔 건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걸 바람거래라고 불렀어요. 손에 잡히지 않는 종이 한 장짜리 약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모이는 자리에는 이름이 있었어요. 콜리지움, 길드원만 들어가는 술집 거래소였습니다. 수수료는 거래의 2.5%, 한 거래에 최대 3길더. 그런데 같은 도시에 다른 시장이 또 있었어요. 정통 도매상들이 모이는 정식 시장. 콜리지움과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돈을 주고받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7아이가 받은 돈은 정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같은 도시의 콜리지움은 전혀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1637년 2월 3일 하렐렘 한 콜리지움. 경매인이 부르는 값을 여러 번 내렸어요. 그런데 손을 드는 매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기 네덜란드는 흑사병이 덮쳤어요. 라이덴은 한 달 동안 사망자 수가 평년의 10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집에 모이지 않았어요. 콜리지움의 거래는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아예 성립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같은 주 새 튤립 새싹이 흙 위로 올라왔어요. 직전 가을에 너무 많이 심은 결과였고 공급이 곧 멈춘다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월 7일 위트레흐트 화훼 재배자들이 모여 대표를 뽑았어요. 본회의는 며칠 뒤 암스테르담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2월 24일 조합이 발표했어요. 작년 11월 이후 맺은 모든 계약은 매수자가 가격의 10%만 내면 안 사도 된다고요. 암스테르담의 매도자들은 거부했어요. 종이 위 가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합의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3월 7일 하렐렘시는 한 발 더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국은을 심은 날 이후 모든 화훼 거래를 없던 일로 종이 계약은 종이로 사라졌습니다. 4월 27일 헤이그 중앙법원. 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한 줄을 남기고 판결을 미뤘어요. 책임은 시장으로 떠넘겨졌습니다. 1년 뒤 5월 28일 하렐렘이 결정했어요. 모든 계약은 가격의 3.5%만 내고 마무리. 매수자가 내야 할 돈의 96.5%가 없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매수자가 사라지고 1년 만에 종이 계약이 없던 일이 됐어요. 광기에 모두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7아이의 90,000길더는 그대로였어요. 미리 판 거래에 21,000길더는 이미 돈이 들어왔고 정식 경매와 소매도 정식 시장에서 끝마무리된 거래였습니다. 2007년 한 학자가 네덜란드 기록보관소를 수년간 뒤졌어요. 결론은 한 줄이었습니다. 튤립 광풍 때문에 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다. 하루에 10번 손바뀜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였어요. 실제로 한 국은가 거쳐간 사람은 평균 5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는 빈민도 귀족도 아니었어요. 상인층, 양조업자, 직조업자, 서로 얼굴을 아는 길드원들이었습니다. 정식 시장은 종이가 아니라 현금과 실물로 거래를 끝냈어요. 콜리지움의 종이 계약과는 처음부터 다른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너질 때 안 사도 됐던 건 콜리지움의 종이뿐이었어요. 정식 시장에 이미 들어온 돈은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시기 한 풍경화가가 콜리지엄에 늦게 들어왔어요. 무너지기 며칠 전 국은 40개의 1800길더와 그림 2점을 주기로 약속. 그는 약 20년 뒤 18,000길더 빚을 남기고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과 무너진 사람의 차이는 광기가 아니었어요. 어느 시장에 발을 들였느냐였습니다. 꽃에 미쳐 모두가 망했다는 이야기는 절반만 사실이었어요. 미친 건 사람의 광기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였습니다. 정식 거래에 들어온 돈은 살아남았고 콜리지움의 종이는 사라졌어요. 두 시장은 처음부터 다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자산을 두고 시장이 두 개로 나뉘어 있을 때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쪽 종이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요. 400년 뒤에도 실물 시장과 파생 시장, 현금과 어음, 정식 거래소와 장외 시장이 같은 자산을 다르게 결제합니다. 일곱 아이의 돈이 살아남은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두 시장이 처음부터 답을 정해놨던 거였습니다. 한 도시가 무너질 때 진짜 무너진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편은 그걸 400년의 가뭄 기록으로 풀어봅니다. 흥망의 공식, 다음 편에서 만나요.